저는 한국의 베리굿 성형외과 대표 원장 임영민 원장이라고 합니다. 코 수술은 콧대 라인을 정리하는 콧대 수술하고요. 코끝 부분의 모양을 잡는 코끝 수술, 콧볼의 너비나 이 길이를 축소시켜주는 그런 콧볼 수술을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 안에는 그 코뼈와 연골 부분으로 보통 나뉘어져 있는데 그 콧대 부분은 조금 경도가 좀 높은 좀 단단한 그런 스타일에서 코끝으로 가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이런 재질이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실리콘들을 좀 많이 쓰고 이런 재질의 그 보형물이 각 모양마다 종류가 다 다르게 있거든요. 잘 보면 이제 커버처가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데 한쪽 날개가 높은 게 있고 또 낮은 게 있고 또는 위쪽이 낮은 게 있고 아래쪽이 높은 게 있고 또는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런 타입별로 해서 두께가 또 미리수가 또 다 정해져 있고 2mm, 2.5mm부터 높게는 뭐 4mm, 남자 같은 경우는 7mm, 8mm까지 되는 그런 다양한 스타일의 보형물들이 각 종류별로 다 따져서 봤을 때는 약 90가지 종류의 그런 보형물들이 지금 현재로 고를 수 있는 보형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결과는 똑같이 모양이 있고요. 이상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모양은 비근에서부터 코끝까지 각도가 40에서 45도 정도 되는 코끝의 모양, 그 다음에 코끝 부분은 우리가 보통 반버선 코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반버선 코 모양이라도 할 수 있고 직선 코 모양이라도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쓰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버선 코 아니면 직반버선 코를 가장 선호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선 코, 각도나 코끝 모양 이런 그리고 폭, 콧볼의 폭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정해져 있는 이상적인 모양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실리콘을 고르게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사실 커버처가 있는 그런 코를 조금 선호하세요. 외국분들은. 그리고 보형물들을 보통 안 쓰시죠. 원래 높으니까요, 코가. 그래서 매브릭 코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약간 바비 스타일로 이렇게 커브처를 만드는 그런 거를 보통 선호하시고 근데 대부분 동양인들은 조금 낮으니까 실리콘 보형물을 뭐 3mm부터 해서 5mm까지 높여가지고 그 모양을 결정하게 되죠. 코끝 부분은 자기 연골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연골은 일반적으로 귀연골 또는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제술 같은 경우는 자가 늑연골 이렇게 보통 많이 써서 코끝 부분을 만들게 되죠. 보통 코가 넓은 사람들이 무조건 콧볼을 줄이는 게 아니고 콧볼이 넓은데 그 콧날개 피부가 좀 얇은 분들, 그래서 코 구멍이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콧볼 축소를 했을 때 좁아지면서 콧구멍 자체가 적당한 사이즈가 되면서 이상적인 패턴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첫 수술은 일반적으로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안쪽에서 뭐 2시간까지도 걸리고 그러는데 제 수술 같은 경우는 뭐 늑연골이라든가 뭐 축두근막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재료를 채취하는 시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사실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코 수술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 게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물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보형물, 그러니까 실리콘에 좀 잘 안 맞는 분들은 코 수술 자체가 좀 잘 안 맞고 자기 조직만으로 성형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가 조직으로 이를테면 콧대 부분을 보형물 제거를 하고 자가 조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는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특별히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상 성형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원하는 그 모양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코가 예쁜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예쁜 분들의 코를 갖고 와서 하는데 그게 본인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코를 본인의 코에 대비를 시켰을 때 그게 과연 어울릴 것인가 안 어울릴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사실 어렵고요.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설득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 가상 성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 수술 완성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술이 잘 되고 유지가 잘 된다고 하면 굳이 재수술을 할 이유는 없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완성도가 높은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를 이제 하고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코끝이라는 게 반드시 저희가 이제 파고, 코를 파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자꾸 만지기도 하기 때문에 코끝에 올려놨던 그런 밀착 부분이 약간 느슨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수술했던 거하고 많이 달랐을 경우에는 조금 다시 손보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맨 처음 수술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고 비교적 좀 간단한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수술한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면 수술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그냥 웬만큼 괜찮으면은 본인 코 그냥 잘 어울리고 괜찮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꼭 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고, 가장 내가 원했던 그 모양으로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수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새 사고 많으니까 사고 좀 안 나게 잘 선택해서 가시는 게,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